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길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밤하늘의 방문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공포썰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수연이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방학을 맞아 도시를 떠나 할머니 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밤이 되면 주변은 암흑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수연은 도시에서 자라난 탓에 이런 깊은 어둠과 적막함이 처음엔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작은 야산 아래 자리 잡고 있었고 밤이 되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와는 달리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수연은 이내 자연의 소리를 좋아하게 됐고 밤하늘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밤하늘은 무척 아름다웠고 수연은 잠시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싸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수연은 발걸음을 이끌려 마당을 가로질러 작고 낡은 그네에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네를 살짝 흔들며 생각에 잠긴 순간 문득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평소엔 익숙한 밤하늘인데도 그날따라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심결에 으스스한 감정을 지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운치를 즐기는 시간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네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수연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산 정상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고 점점 커지며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점점 형태를 드러내며 형체가 잡혀갔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던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공포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그러나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수가 지나 분마다 난간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지붕을 스치고지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고요한 정막 속에서 조용하고도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 나와 낯선 목소리는 마치 귓가에서 들리는 듯 바로 옆에서 울렸습니다. 똑똑한 기척이나 더 이상의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그의 귀에 속삭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내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수연은 자신이 침대에서 잠든 채로 아침을 맞이한 것을 보고는 밤의 기억이 허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산에 들릴 때마다 소름 끼치는 기운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수연은 더 이상 밤늦게 마당에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도 밤하늘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연은 방학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갔지만 시골에서의 그 밤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끔은 도시에서조차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진짜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연은 더 이상 밤하늘을 마음 편히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다양한 해석과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저마다의 상상력과 두려움으로 이야기를 각색하거나 확장시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의 고립과 불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폐가 체험이라는 주제로 시작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흉가 체험을 까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평소 좋아하던 친구 셋과 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다소 독특한 도전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바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흉가로의 탐험이었다. 우리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집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는 시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집은 멀리서 봐도 을씨년스러웠다.
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는 상태였다.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지에 공포를 체험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는 서로의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때때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거실로 보이는 공간은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중 일부는 초기 20세기 스타일을 띠고 있어 이 집의 역사를 짐작게 했다. 우리는 각자 방을 하나씩 정해 조사하기로 했다. 나는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기로 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미 오래되어서 인지 건반은 몇 개가 빠져 있었다. 무심코 손을 건반 위에 올리는 순간 갑작스러운 한 음이 울려 퍼졌다.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뒷걸음쳤다. 그때 다른 친구들이 방으로 몰려왔다. 나는 조금 전에 일을 설명하려 했으나 친구들은 피곤해서 한청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조금 더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각자 다시 방으로 흩어졌다. 다음은 작게 경사진 지하실 문을 발견한 다른 친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은 냉기가 가득했고 곳곳에는 정체 모를 낡은 박스와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내 기분이 나빠졌다. 그때였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터질 듯한 벨소리가 들려왔다. 나팔처럼 커다란 회색 전화기가 진 열대 위에서 울리고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주저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심한 잡음 사이로 기괴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 이곳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목소리는 세차게 바뀌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오싹한 기운이 등줄기를 따라 올라왔고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곧바로 집 밖으로 빠져나갔다. 차에 오르자마자 숨을 몰아쉬는 친구들 사이로 뒤에서 뭔가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에 문득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집을 떠나 돌아오는 길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그 집에 누가 살던 것인지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궁금증만 가득 남았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집에 대해 더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여름의 끝맺음과 함께 불가사의했던 그날의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가끔씩 밤중에 떠오르는 그 피아노 소리와 전화기의 벨소리는 여전히 나를 잠에서 깨우곤 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에게 오싹함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학교와 멀지 않은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 방은 오래되어서인지 비가 오는 날이면 특유의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헝클어졌다. 하지만 싸고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나는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문을 통해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나는 과제를 하던 도중 잠시 멈춰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넘실거리는 작은 물줄기들이 보였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왠지 모르게 문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졌다. 내가 사는 집 출입문은 안쪽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구조였기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다가가 보았다. 손잡이를 꼭 한번 잡아당긴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졸음에 겨우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눕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아까 문을 확인했을 때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던 게 기억났다. 그 차가움은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줬다. 하지만 피곤은 그 섬뜩함을 이길 만큼 강력했다. 나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다. 한참을 자고 있을 때 나는 묘한 기분에 갑자기 눈이 떠졌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대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툭! 툭! 그리고 잠시 후 똑 두드림의 간격이 더 규칙적으로 변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가 왔는지 물어보려다가 문득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먼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싸늘한 공기가 문 사이로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구멍으로 천천히 눈길을 보냈다. 그 순간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구멍 저편으로 비에 흠뻑 젖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쓸쓸한 눈길을 직면하며 그녀는 움직이지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잠시 얼어붙어 버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고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발이 묶인 듯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갑자기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 느껴졌다. 눈을 한번 꼭 감았다 뜨자 그녀는 사라지고 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후다닥 문에서 물러나 방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벽에 기대서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도저히 다시 잠을 잘 수 없어 불을 켜놓은 채 아침을 기다렸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아침 햇살이 비추고서야 나는 차분하게 문 쪽으로 다가가 봤다. 거기에는 밤새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혹시나 싶어 이웃에게 그 여자를 봤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곧바로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마 그 방에서는 정말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비오는 밤의 방문자는 지금도 그곳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른다.